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증시는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대형 은행인 JP 모간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등이 인수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최대 540억 달러를 빌릴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시장의 우려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하였고, 나스닥은 불안했던 증시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 빅스 지수도 장중 큰 변동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지만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CPI와 이번 주 악재,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텨주었는데요. 이제 FOMC 회의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과 금리 동결이라는 말이 거론이 된다면요, 마지막 남은 3월과 4월, 큰 이변이 없는 한 불같은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V 섹터주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플러스 3.3%, 테슬라는 플러스 2.04%, 루시드는 플러스 5.81%가 상승을 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흐름이었고요. EV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상승 마감들을 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리비아는 퍼펙트 스톰에 갇혀 있듯이 투자자들도 점차 떠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경쟁 심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효율성, 추가 주가 희석 우려를 포함한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논평에서 리비안의 운영 성과가 비슷한 규모에서는 테슬라보다 나쁠 수 있다고 논의를 하였고요. 아담 조나스는 리비안이 테슬라보다 50유닛 단계에서 약 이제 2배 정도 지출이 예상이 된다고 강조를 하였고요. 리비안의 슬로우 램프는 리튬 가격 상승과 치열한 경쟁으로 악화된 리비안 비즈니스 모델의 고유한 운영 비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2024년에 출시가 이루어지면 잠재적인 대량 생산과 함께 시장 점유율에서 리비안이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네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리비안, 그리고 포드, 이렇게 3파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리비안의 획기적인 탈출구를 어떻게 찾고 내놓을 것인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EV 충전 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테슬라가 렌치를 던져버릴까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5 빌리언 달러 규모의 전국 EV 차징 네트워크의 최신 단계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50만 개 공공 EV 충전소로 구성이 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향한 핵심 단계라 말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슬라 슈퍼차저는 약 이제 17,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 7,500개 정도를 테슬라 이외에 충전소에 개방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전국적으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테슬라의 충전 및 결제 서비스를 위해 테슬라 모바일 앱과 함께 작동을 하고 차량에 이제 사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기와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충전소 개방을 함에 따라서 테슬라 오너 이외의 사람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이에 따른 이제 신용카드 리더기를 설치하도록 테슬라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테슬라 측에서는 불행히도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지불, 인프라 요구 사항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인센티브를 참조하여 이 어워드를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냥 설치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관리와 보수 비용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여간 귀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테슬라, 그동안에도 마찰을 여러 번 빚어왔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0.51%가 하락을 하면서 7.79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증시를 따라가 주면서 5%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전체적으로 매수가 약간 더 많았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라지 스케일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고 어쩐 일인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지 않은 모습이네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지난 월요일부터요. 역시나 공매도 애들이 장중에 69%가 넘는 공매도를 때린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9월 달에 사우디에서 생산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현재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에서 약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과 동시에 공매도 박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폭스콘이 EV 차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았는데요. EV가 아이폰보다 만들기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로드스 타운에 리콜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핸드폰과 차량을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우디 포럼에서도 시어 부스를 당당히 내세우면서 차량 이미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벌써부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폭스콘의 EV 차량을 생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시어 차량 사우디의 바램대로 2025년에 정식 출시가 될까요? 이번 코엑스에서 들은 몇 가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루시드 측에서 에어를 매번 출시 일정을 늦춘 적이 있습니다. 이번 그래비티도 2023년 출시 일정에서 2024년으로 일정이 바뀌었었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실물 차량이 공개가 되지 않고 테스트 차량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또다시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비티 출시는 연기 일정 없이 2024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가도 정말 궁금해지겠는데요. 일단 루시드 에어 기본 가격이 13만 불로 치고요. 사파이어가 24만 불, 그래비티는 더 크고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에어 라인업처럼 아마도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트라이 모터를 장착을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약 13만 불에 해당이 되고요. 듀얼 모터를 장착을 할 경우에는 9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역시나 금액이 고가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비티는 테슬라 모델 X 및 리비안의 R1S와 경쟁을 할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 X는 옵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83,000불, 하나로 약 1억 원이 조금 넘고요. 리비안은 72,500달러, 하나로 약 9,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래비티가 10만 불 정도로 나온다고 보면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루시드 에어처럼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루시드 측에서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비티의 정확한 가격을 어떻게 낮추고 내놓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루시드 그룹의 변곡점이 될 그래비티, 대량 생산과 판매량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사우디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우디에 10만 건이 빠르게 시장에 풀려야 할 텐데요. 9월부터 애리조나 공장에서 반조립 상태로 넘어가서 사우디에서 완전 조립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 정도로 숙련이 된 전문 인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안정권에 접어든다면 사우디 팩토리 페이즈 2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건 금방 채웁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 이 시기를 약간 조금 미루어져서 2026년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파이샬 슐타님이 정말 잘 해줘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